안녕하십니까. 우유사랑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목을 빙그레의 기생충 김호연 일가 즉시 체포 하이소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할 내용들이 아주 많은데 저도 뭐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짬짬이 이렇게 하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 뜻을 또 전해야 되고 이래서 방송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왜 오늘 또 저번하고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다 들어보시면 김호연 일가가 왜 빙그레 기생충인가 하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즉시 체포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단시키는 방법은 체포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배임에 김호연 씨가, 김호연 일가가 저지르고 있는 대표적인 배임이 지금 빙그레 공장들에 있는 부설 주차장을 김호연 일가 소유의 제때라는 개인 회사에다가 1995년 이후부터 약 한 30년간 지금 무상으로 주차장을 임대를 해 주는데, 도대체 이게 지금 이런 김호연 씨 개인 회사에다가 물류 전체를 위탁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안에 있는 사무실이나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를 받을 때 사용된 이런 주차장도 일반 주차장보다 비싸죠. 왜냐하면 일반 주차장이야 뭐 건물도 없고 뭐 하지만은 이 부설 주차장이라는 거는요, 주차장법에 따라서 면적이 결정되고, 또 주차장법에 따라서 이러하면 엄격하게 출입을 할 때 통로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이 차고지락하는 거는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전용으로 자기 혼자만 써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가면 빙그레 공장 안에 차고지 허가를 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임대차 계약 허가를 내놓고 실제로는 차를 한 대도 안 대죠. 차를 한 대도 안 대고, 그 위수탁 차주들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또 주차비를 들여가지고 내고, 이 번호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차를 대지를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궁금하잖아요. 30년이라는 내 세월 동안 어떤 계약으로 가지고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했는지. 그래서 이번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제때가 제출한 자료에 빙그레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면은 김해시청에서 2021년도에 그 감사 결과 답변서에 보면 김해시 한림면 고모로 768 김해 공장이죠. 기무 868의 차고지 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화물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죠. 등록 대수 68대와 그 다음에 차고지 및 사무실을 빙그레와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이 왔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빙그레하고 제때하고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그 계약서를 지금 보고 계신데 갑 빙그레고 을 제때죠. 제때고 그 계약 대상 차고 시설 해가지고 갑 소유 빙그레 소유의 김해시 한림면 고모려 768 이 보시면 참 엄청나죠. 계약 기간을 한번 보세요. 2019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10억이 넘죠. 주차비만 10억이 넘습니다. 사무실 이런 거는 제외하고 주차장만 이렇게 65대를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사용을 이런 결정을 누가 내린 겁니까? 빙그레라는 회사는 김호연 씨가 대주주이긴 하지만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소유가 아닌 빙그레를 경영을 우리가 위임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실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일가가 운영하는 김호연 씨 자체가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하고 물류 도급을 맺는 것도 큰 문제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고지를 10년씩 무상으로 임대 계약, 그게 지금 30년이 넘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빙그레가 남아나지가 않죠. 남아나지. 지금 이자들은요, 회사 돈, 빙그레의 회사 돈을 빼먹어서 재추측입니다. 빙그레의 회사 돈을 빼먹고 빙그레 주주들의 배당으로 돌아갈 돈을 회사가 이익이 안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안 주고 돈을 빼먹는 아주 고도의 사람들하고 세무 회계 법인들하고 짜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그걸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를 보셨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신 게 물류 서비스 계약서인데, 그래서 물류 서비스 계약서의 4조나 5조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4조에는 물류 서비스의 범위를 적어놔서 화주인, 도급인인 빙그레의 화물에 대한 운송, 보관, 하역을 제때가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돈을 또 빼먹느냐 하면 빙그레가 자기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운송과 보관과 하역을 제때한테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용역을 줬는데 이 제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제때에 한 8개의 물류시설을 다음 시간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물류시설을 빙그레가 다시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를 하고 보증금하고 임차료를, 아니 빙그레 물건을 운송을 하는 거고 빙그레도 보관 창고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있으면서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제때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냉장시설과 냉동시설을 다시 임대를 한다? 그 금액도 상당하더라고요. 한 20억이 넘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재무제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제,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방송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법정에서도 그 제때의 물류시설은요, 허가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면 안 됩니다. 빙그레한테도 임대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빙그레가 제때에 냉장시설과 냉동시설을 임대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때도 임대를 주게 되면 면적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일치 안 하고 자기네들이 낸 자료에 제때가 빙그레가 제때의 물류시설을 임대하고 있다고 제때가 경찰에다가 제출을 한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류 서비스 계약서 5조를 보면 4조의 서비스에 대한 재반 요율은 부속 합의서의 요율표에 의거한다. 그 다음에 2항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류비는 도급인 빙그레의 도급인이 실비를 지급한다. 빙그레가 실제 운송에 사용된 유류비를 지급한다는 계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빼먹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때가 이 계약을 맺고 모든 제때의 차들이 제때 소유의 3개의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넣게 하고 기름통도 하나 더 달죠. 더 달아가지고 달게 하고 그리고 주유소 안에서 화물 운송 계약을 한 차들한테는 고시된 가격 단말기,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서 단가를 올려서 팔고 그 오른 금액을 누가 주느냐? 빙그레가 준다는 거예요. 빙그레가 이렇게 유류비를 지급한다는 조건 하에 그래서 제때는 땅 짓고 헤엄치기죠. 이 사람들은 저번 시간에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송주무관이라는 사람이 알려왔듯이 제때의 모든 물류 시설에 관련된 사무직과 현장직 280명, 2020년 경우에 2,880명 정도 되는 모든 임금을 빙그레가 준다는 거죠. 주고. 그 다음에 운송계약도 할 때 돈을 빼먹기 위해서 그냥 운송료를 주면 되는데 이래저래 얼마씩 해가지고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기본 운송료라는 걸 만들고 유류비라는 거 해가 운송료를 2개로 쪼갰죠. 쪼개가지고 기본 운송료. 그래서 기본 운송료는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일요일에는 7.5%, 일요일에는 기본 운송료를 20% 상승시켜서 준다. 그러나 화물차주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류비를 주니까 제때는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기름 가격을 올려가지고 제때한테 더 받아내죠. 더 받아내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짜로 받은 기름을 가지고 운송을 하면서 이익을 뽑아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말로만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증거를 보여드리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제출한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2020년 8월 제 차량입니다. 남부기업 1332 차량이 빙그레 제품 이외에 배송한 거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표로 만들어 보시면 그 밑에 이제 보시면 2020년 8월에 31일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3일만 쉬고 28일을 운행을 했어요. 운행을 했는데
빙그레 운행을 한 건 6일에 불과하다. 그러면 30일 일한 기름은 누가 대준다? 빙그레가 다 대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일만 일하고 다른 일을, 그 기름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화물 운송 업계를 어지럽히고 아주 이 불량한 기업이죠.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약 한 10,000km를 주행했습니다. 한 달 동안 10,000km를 주행하고, 그때는 좀 기름값이 싸서 유류대가 41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들었는데, 여기서 조작을 해서 유류비를 덜 주죠. 또 화물차주들한테는. 빙그레한테는 단가를 올려, 단말기 조작을 해서 단가를 올려서 더 많이 받아내고, 화물차주들한테 줄 때는 컴퓨터를 조작해서 기름값을 작게 주고, 또 그런 단말기 조작으로 판매하는 유가 가격이 바뀌게 되면 영업용 화물 자동차들, 그러니까 일반 영업용 화물 자동차가 제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살 때와 그 다음에 제때와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 자동차가 기름을 넣을 때, 주유소에서 넣을 때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유가 보조금을 일반 소비자는 더 많이 받게 되고, 제때와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들은 더 유가 보조금을 작게 받게 되는, 이건 나중에 집단 소송을 해서 다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고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단말 유가 판매 가격을 조작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게 된 겁니다. 부정수급을 조장하고 있는 걸 신고를 해도 당장 중단시켜야 되는데, 똑같은 주유소에서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달라진다? 그거를 제때가 조작을 해서 달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좀 전에 표에 보셨습니다만은 31일 중에 28일을 운행을 했고, 빙그레 일은 2020년 8월에 6일밖에 운행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8월 13일까지 운행 배차표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름을 공짜로 넣고 주행한 거리고, 빨간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빙그레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8월 10일에 신갈 냉장에서 김해 냉장으로, 그러니까 김해에서 신갈로 갔다는 겁니다. 빙그레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일 날 또 마찬가지고, 그 외에는 빙그레 일이 아닙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14일부터 24일까지 운행 배차 앱인데, 그 빨간색으로 된 것이 빙그레가 아닌 빙그레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다른 회사 일을 한 거죠. 제때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보시면 그 사각표가 빙그레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31일 중 29일, 28일을 운행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빙그레 운행은 6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증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출하고 경찰에도 제출했죠. 그러나 이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면 고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정거래법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당연히 고발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요, 예? 공무원이 바로 서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이게 지금 기업들하고 연루돼가지고 봐주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공익신고를 하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그리고 공익신고자를 폭행하고, 지금 제가 유튜브 다른 부분에도 방송하고 있지만, 이런 부산우유 같은 경우에도 저를 폭행을 하고, 또 이런 신고를 막기 위해서 메신저인 저를 없는 죄를 만들어서, 빙그레가 그랬지 않습니까?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밝혀지고, 또 가만히 있어서 밝혀지지는 않죠. 이들과 싸워서 해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빙그레 기생충 김호연 일가 즉시 체포하이소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조금 도와주시면 큰 힘을 얻어서 이들과 싸우고, 그리고 지금 댓글이나 이런 걸 이제 부산우유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면, 제가 이렇게 보내는 방송들이 무슨 거짓말처럼 이렇게 느껴지시는가 봐요.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칠 이유도 없고, 순수하게, 그리고 이런 기업체들을, 그리고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은 괜찮을까? 다른 회사들 똑같습니다. 탱크 청소 안 합니다. 다 현장에서 집유장 검사, 집유 농가에 가서 집유장 검사라도 안 합니다. 보신 거와 똑같이 공장에 와서도 검사 안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5년 전부터 계속 신고하고 했는데, 이 거대한 공무원들 카르텔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공무원들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안 하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밝혀내야 되고, 그래서 저한테 힘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